최근 5년간 성비위로 파면된 경기도 교직원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와 도의회 광교 신청사의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해 부실 시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배경현 포천시장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포천의 100년 미래를 다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복원이 시작된 경기 옛길이 마지막 6번째인 강화길 복원이 완료되면서 10년 만에 550km 전 구간을 개통하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5년간 성비위로 파면된 경기도 교직원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의원이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경기도 교직원 중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성비위로 적발된 건수는 9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한 징계는 파면 4건, 해임 38건, 정직 12건, 감봉 8건 등으로 나타났는데요. 최상위 징계인 파면은 경기도와 인천이 4건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충북과 강원이 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기도와 도의회 광교 신청사의 22층과 12층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2시 30분쯤 도 광교 신청사 22층 복도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등을 통해 10여 분간 바닥으로 물이 쏟아졌습니다. 누수는 24층 식당 주방으로 연결된 배관의 이음새 부분이 파손되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도의회는 배관이나 스프링클러 부실 공사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폭우가 쏟아진 지난 6월 30일 도의회 홍보관인 1층 경기마루의 천장에서 빗물이 새고 지하 2층 주차장 곳곳도 배수가 되지 않아 발목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배경현 포천시장이 지난 100일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동분서주 뛰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백 시장은 13일 민선 8기 출범 100일을 기념해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주요 사업 계획을 설명했는데요. 배경현 시장은 가장 먼저 취임 후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인구 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포천의 미래를 위한 주요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경기 포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포천시 돌봄 통합센터를 건립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청성 역사공원 정비 사업을 통해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14개 읍면동에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하철 7호선 옥정 포천 노선을 원안대로 추진하고 GTX 2노선과 연계해 탑석과 밀락, 소홀을 직결하는 등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의 6개의 옛길 550km가 10년 만에 모두 복원돼 오는 15일 개통식을 갖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복원이 시작된 경기 옛길은 마지막 6번째인 강화길 52km가 복원돼 전 구간 개통식을 갖게 됐습니다. 경기 옛길은 조선시대 실학자 신경준 선생이 집필한 도로고의 6대로를 토대로 조성한 역사문화 탐방로인데요. 한편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오는 15일 오후 2시 김포 새장터공원에서 경기 옛길 6대로 개통식을 개최합니다. 경기도가 고액 세금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 시계와 가방 등 압류품 1000여 점을 오는 24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공개 매각합니다. 매각 대상 물품은 샤넬과 루이비통 등 명품 가방 96점과 롤렉스 등 명품 시계 25점, 귀금속과 도자기 등 1075점입니다. 주요 공매 물품으로는 감정가 700만 원의 다이아몬드 반지와 405만 원의 롤렉스 시계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입찰 방식은 가장 높은 가격을 입찰한 사람에게 낙찰되며 오는 28일 온라인 공매 사이트를 통해 발표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동두천 놀자숲이 휴장 1년 만에 재개장했습니다.
좋은 공기도 마시고 오랜만에 아이들과 신나게 놀 수 있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놀자숲 운영과 관리를 맡은 펀포레스트의 한승환 이사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동두천 왕방상에 위치한 이 놀자숲의 수식어, 사실 수도권의 최대 크기의 숲 체험 시설입니다. 1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요? 크게 실내와 실외 9개의 체험존과 70여 가지의 체험시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비가 와도 걱정 없는 실내 시설은 총 3층 높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에서 2층은 암벽의 새로운 개념 총 14가지 등반 코스로 이루어진 펀 클라이밍, 스릴 넘치는 에어리얼 로프 코스, 온몸으로 즐기는 네트 어드벤처가 맞이하고 있으며 3층에는 짧지만 강렬한 슬라이드와 아기들이 놀 수 있는 키즈 어드벤처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체험시설이 있습니다. 실외로 자리를 옮기면 국내 최장 길이의 120m 익스트림 슬라이드, 국내 최대 규모의 자연과 교감하며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하늘 네트 어드벤처, 숲속에서 펼쳐지는 스릴 만점 모험 포레스트 어드벤처, 어린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숲속 놀이터와 계곡 물놀이장 등이 있어 이용객들에게 신선한 모험심을 자극하고 체험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다시 개장한 데에 대한 시민들의 현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방문하신 이용객들은 스릴 넘치는 모험이 연속되는 어드벤처 체험과 깊은 숲속에 온 듯한 체험을 통해서 매우 만족하고 계시고요. 특히 다른 테마파크와는 다르게 그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였으며 자연 친화적인 시설로 도심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추억과 모험심을 느낄 수 있는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놀자숲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박형덕 동두천시장이 이 놀자숲이 향후에는 동두천시를 대표하는 관광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떤 기대들을 가져볼 수 있을까요? 동두천시에서 수년간 심혈을 기울여 건설한 고품격 프리미엄 숲 테마파크 놀자숲은 동두천뿐만 아니라 수도권 시민들에게 언제든 편히 찾아 쉴 수 있는 숲 휴식을 선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빠르게 성장시키겠습니다. 동두천 시민에게는 건강한 여가 활동의 기회가 제공되고 외부 지역민 유입을 늘려 지역 활성화에 기여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이 놀자숲 이용 방법도 한번 들어볼까요? 입장료 1만 원을 내면 무료 카페 음료 쿠폰을 제공합니다. 이용권은 네이버 예약을 통해 사전 구매 가능하시며 동두천 시민과 동두천 자연 휴양림 입장객은 20% 할인, 현장 할인이 가능합니다. 방역수칙을 최우선으로 적용하여 안전한 운영 원칙으로 온 가족이 즐기며 좋은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고 젊은이들의 이색 데이트 코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승환 놀자숲 운영관리이사였습니다. 연천군의회 3선 의원인 심상금 의원이 제9대 연천군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심 의장은 지역민에게 다가가는 의정 활동을 펼치는 한편 집행기관을 제대로 감시, 견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이번 연천군 제9대 의원에 이렇게 4년 동안 의정 활동으로서 연천 국민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연천 국민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천 국민들의 약속을 다시 한번 지킬 수 있게 됐고요. 그다음에 전반기 의장으로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저에게 또 중책을 주어 맡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의 수도권의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문은요, 지정학적인 이유로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수도권이면서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연천군, 가평군, 강화군, 옹진군 등 지역 소멸의 위기에 있는 처한 4개 시군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는 법을 개선하고 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습니다. 처음에 국토부 취지대로 경원선은 심양 직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육량 셔틀은 저희 연천군이나
우리 국민들이나 절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식량 직결을 위해서 국회의원님이라든가 군수님이라든가 저희 군의원들 또 국민들과 함께 최선을 끝까지 다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는 집행부 견제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입니다. 그런 대의기관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연천군의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와의 동행도 필요하고 소통도 화합도 필요하지만 적절한 견제와 감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할 것이고 필요한 예산이 아니고 낭비되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천 국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있거나 신속하게 집행해야 될 때는 신속 집행으로 예산 편성과 승인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천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